여러분, 국내 여행지 중에는 길이는 짧은데 기억은 오래 남는 곳이 있습니다. 왕복 30분 정도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면 바다 절벽이 나오고 출렁다리가 나오고 촛대바위가 나오고 용굴 전설까지 만납니다. 사진을 찍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에 있는 초곡 용굴 촛대바위 길입니다. 이곳은 삼척시 근덕면 초곡항 주변에 조성된 해안 탐방로입니다. 총 길이는 약 660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아주 짧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볼거리가 꽉 들어 있습니다. 바다 절벽 데크길, 출렁다리, 촛대바위, 용굴, 동해의 파도, 그리고 바다 전설까지 한 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도 이 길을 왕복 30분 거리이지만 사진을 찍으며 걷다 보면 1시간 정도 걸리는 해안 탐방로로 소개합니다. 이 말이 정말 정확합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 길은 빨리 걷고 끝내는 길이 아닙니다. 짧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걸어야 좋은 길입니다. 바다를 보고 파도 소리를 듣고 바위 모양을 살펴보고 출렁다리에서 잠시 멈춰 서고 촛대바위를 바라보고 용굴 전설을 떠올리는 길입니다. 오늘의 핵심 콘셉트는 이것입니다. 왕복 30분, 하지만 동해안 절벽 탐험 느낌은 충분한 짧고 강한 여행지. 삼척 초곡 용굴 촛대바위 길입니다. 이곳은 50대와 60대 여행자에게도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긴 산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트레킹도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동해안의 절벽과 바다, 기암괴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안길은 바람과 파도, 미끄러운 바닥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여행자라면 편한 신발을 신고 운영 시간과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이 길의 첫 번째 매력은 바다 절벽 데크길입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 길은 일반 해변 산책로와 느낌이 다릅니다. 모래사장을 걷는 길이 아닙니다. 바다 가까이에 조성된 데크길을 따라 걷습니다. 한쪽에는 바위와 절벽이 있고 다른 쪽에는 동해 바다가 펼쳐집니다. 파도가 잔잔한 날에는 푸른 바다색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파도가 있는 날에는 바위에 부딪히는 물보라가 장관입니다. 이 길의 매력은 바다를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보는 데 있습니다. 해변에서 보는 바다는 넓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절벽 데크길에서 보는 바다는 조금 더 생생하고 긴장감이 있습니다. 발 아래 가까운 곳에서 파도가 움직이고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습니다. 바다의 소리도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초곡 용굴 촛대바위 길은 짧지만 탐험 느낌이 납니다. 50대와 60대 여행자라면 이 구간에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길이 짧으니까 빨리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짧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중간중간 멈춰서 바다를 보고 바위 모양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매력은 출렁다리입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 길의 출렁다리는 이 길에 작은 스릴을 더해주는 포인트입니다. 긴 산악 출렁다리처럼 아주 거대한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다 절벽과 함께 있기 때문에 느낌이 다릅니다. 산속 출렁다리는 골짜기를 건넙니다. 이곳의 출렁다리는 동해 바다와 바위 절벽을 배경으로 건넙니다. 다리 위에 서면 바다와 탐방로, 바위가 함께 보입니다. 바람이 불면 조금 더 긴장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걸을 때는 출렁거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단순한 해안 산책로가 아니라 작은 탐험길처럼 느껴집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은 아래를 계속 내려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난간을 잡고 앞을 보며 천천히 건너면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다리 한가운데 오래 멈춰 서기보다 사람 흐름을 보고 짧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다른 여행자와 동선이 겹칠 수 있으니 배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매력은 촛대바위입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의 대표 상징은 촛대바위입니다. 이름 그대로 촛대처럼 바다 위에 솟아있는 바위입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와 바위가 함께 보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됩니다. 촛대바위는 단순히 모양이 특이한 바위가 아닙니다. 바다와 파도, 바람과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의 조각품입니다. 오랜 세월 파도가 바위를 깎고 약한 부분은 무너지고 단단한 부분은 남으면서 이런 독특한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행 콘텐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동해안의 바위는 그냥 돌이 아닙니다. 파도와 시간이 만든 조각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곡의 촛대바위는 바다 위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모습 때문에 이 길의 대표 장면이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촛대바위만 크게 찍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바다, 데크길, 출렁다리까지 함께 담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의 전체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네 번째 매력은 용굴과 전설입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은 풍경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용굴 전설이 전해집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예전에 한 가난한 어부가 죽은 구렁이를 발견했고 초곡 용굴에서 정성껏 제사를 지내자 그 구렁이가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뒤 어부는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또 용굴 위에는 구멍이 있어서 파도가 칠 때 깊은 울림을 만든다고 합니다. 작은 배가 용굴 사이로 드나들 수 있고 한국 전쟁 때는 마을 주민들이 배를 타고 이곳에 숨어 지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보면 용굴은 단순한 바위굴이 아닙니다. 어부의 삶과 바다에 대한 믿음, 마을 사람들의 피난 기억까지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행지는 풍경만으로도 아름답지만 이야기가 더해지면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 길이 짧은 길인데도 깊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와 절벽, 출렁다리와 촛대바위, 그리고 용굴 전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50대와 60대 여행자에게 이곳이 왜 좋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길이가 짧습니다. 왕복 30분 정도로 안내되는 코스입니다. 사진을 찍고 천천히 걸어도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긴 산행이 부담스러운 분에게 좋습니다. 둘째, 입장료가 없습니다. 여행비 부담이 적습니다. 삼척 여행 중 잠시 들르기 좋은 코스입니다. 셋째, 초곡항 주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동해안 드라이브를 하는 분들에게 접근성이 좋습니다. 넷째, 짧은 시간에 볼거리가 많습니다. 바다, 절벽, 출렁다리, 촛대바위, 용굴 전설이 한 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체력 대비 만족도가 높은 여행지입니다. 다섯째, 부모님과 함께 가기에도 좋습니다. 단, 완전한 무장의 산책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데크와 계단, 출렁다리 구간이 있으므로 부모님의 무릎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바람이 강한 날은 조심해야 합니다. 동해안 해안길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출렁다리와 데크길에서는 바람이 강하면 체감상 불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 오는 날이나 파도가 높은 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탐방로는 기상 상황에 따라 통제될 수 있습니다. 강풍, 풍랑, 태풍 같은 기상특보가 있을 때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발은 편한 운동화가 좋습니다. 길이 짧다고 슬리퍼나 구두를 신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 데크와 계단은 젖어 있으면 미끄럽습니다. 넷째, 사진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바다 절벽길에서는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카메라를 무리하게 내미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운영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2월은 오후 5시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늦게 도착하면 입장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첫 여행자라면 이렇게 움직이면 좋습니다. 먼저 초곡항 주변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탐방로 입구로 이동한 뒤 안내판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바다 절벽 데크길을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걷지 마십시오. 이 길은 짧지만 보는 재미가 많은 길입니다. 바다색을 보고 바위 모양을 보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어야 합니다. 출렁다리 구간에서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건넙니다. 다리 위에서 바다와 해안 절벽을 함께 바라봅니다. 촛대바위가 보이는 지점에서는 사진을 찍습니다. 촛대바위만 찍기보다 주변 바다와 탐방로까지 함께 담으면 더 좋습니다. 용굴 주변에서는 전설을 떠올리며 잠시 멈춰봅니다. 가난한 어부의 이야기,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구렁이 이야기, 한국전쟁 때 주민들이 숨어 지냈다는 이야기를 알고 보면 풍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반대 방향 풍경을 다시 봅니다. 해안길은 같은 길을 왕복해도 방향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갈 때 못 봤던 바위와 바다색이 돌아올 때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체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잡으면 좋습니다. 50대와 60대 여행자라면 1시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절별로도 느낌이 다릅니다. 봄에는 바닷바람이 선선하고 걷기 좋습니다. 미세먼지나 안개가 없는 날에는 동해 바다가 맑게 보입니다. 여름에는 바다색이 가장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햇볕이 강하므로 모자와 물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코스라도 한낮에는 덥습니다. 가을은 가장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늘이 맑고 바다색이 깊어 보입니다. 동해안 드라이브와 함께 묵기에도 좋습니다. 겨울은 파도와 바람이 강한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에는 동해안 특유의 차갑고 선명한 풍경이 좋습니다. 다만 겨울에는 운영 시간이 짧고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 길은 주변 여행지와 묵기에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장호항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장호항은 맑은 바다와 해안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여름에는 스노클링과 투명 카누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삼척해상 케이블카도 함께 묵기 좋습니다. 바다 위를 지나는 케이블카는 초곡 용굴 촛대바위 길과 또 다른 방식으로 동해를 보여줍니다. 해신당공원도 가까운 동선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민속 설화와 조각공원으로 알려져 있어 호불호는 있지만 삼척 남부 해안 여행 코스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곳입니다. 조금 더 넓게 잡으면 맹방해변, 덕산해변, 삼척항, 죽서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 여행자라면 하루에 너무 많은 곳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장호항, 삼척 해상 케이블카 정도만 묶어도 충분히 알찬 하루가 됩니다. 여기에 식사와 카페를 더하면 무리 없는 삼척 해안 여행 코스가 됩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다면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왕복 30분이면 다녀올 수 있는데 바다 절벽과 출렁다리, 촛대바위와 용굴 전설을 모두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삼척 초곡 용굴 촛대바위 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시청자가 바로 궁금해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출렁다리입니다. 다리 위에서 바다를 보여주며 짧지만 탐험 느낌이 살아있는 해안길이라고 설명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촛대바위입니다. 바다 위로 솟은 촛대바위와 파도를 함께 보여줍니다. 네 번째 장면은 용굴 전설입니다. 가난한 어부 용이 되어 승천한 구렁이, 한국전쟁 때 주민들이 숨어 지냈다는 이야기를 넣으면 여행의 깊이가 생깁니다. 마지막 장면은 50대와 60대 여행 조언입니다. 이곳은 길이가 짧아 부담은 적지만 바람과 파도, 미끄러운 데크길은 조심해야 합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기상 상황과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단순한 여행 소개가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됩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 길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짧지만 인상 깊은 해안길을 찾는 분. 긴 산행은 부담스럽지만 특별한 풍경을 보고 싶은 50대와 60대 여행자. 동해안 드라이브 중 잠시 들를 만한 명소를 찾는 분. 사진과 영상을 좋아하는 분. 부모님과 함께 삼척 여행을 계획하는 분. 반대로 이런 분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공포증이 매우 심한 분은 출렁다리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이 많이 불편한 분은 계단과 데크 이동이 힘들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한 날이나 파도가 높은 날에는 방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오후에 급하게 방문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고 겨울에는 더 일찍 닫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삼척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은 긴 코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짧다고 가볍게 볼 여행지도 아닙니다. 왕복 30분 정도의 길 안에 동해 바다, 절벽 데크길, 출렁다리, 촛대바위, 용굴 전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천천히 걸으면 1시간 정도 머물게 되는 곳입니다. 50대와 60대 여행자에게도 좋은 여행지입니다. 무리한 등산은 아니지만 탐험 느낌은 있습니다. 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동해안의 거친 바위와 푸른 바다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은 꼭 챙겨야 합니다. 편한 신발, 운영 시간 확인, 기상 상황 확인, 바람과 파도 주의. 이 4가지만 기억해도 훨씬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이 됩니다. 삼척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을 꼭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왕복 30분의 짧은 길이지만 동해안 해안 탐험의 느낌은 충분한 곳. 오늘의 국내 탐험형 여행지는 삼척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입니다. 삼척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은 왕복 30분 정도의 짧은 코스지만 바다 절벽 데크길, 출렁다리, 촛대바위, 용굴 전설이 모두 들어있는 알찬 해안 탐방로입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거나 파도가 높은 날에는 안전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다녀오신 분들은 출렁다리, 촛대바위, 용굴 전설 중 어떤 포인트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